그러니까 매크로도 애매하고 이익도 애매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작년처럼 그렇게 엄청나게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쉽지 않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더 나빠지기보다는 그래도 좀 바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그 제약 바이오와 인터넷 쪽을 좀 주목하라. 그리고 앞에 이제 근거들이 역발상 투자부터 시작해서 그 엄청난 그런 논리 전개에서 잘하실지 모르겠어요. 출원이 된 이 두 업종을 이제 굉장히 설득력이 높게 다가왔는데, 그 많은 분들이 또 증권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반도체랑 2차 전지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혹시 먼저 한 2차 전지부터 한번 관심들이 많으시니까 2차 전지 업종은 좀 어떨까요? 일단은 앞서 그 표를 한번 다시 보시죠. 네. 보면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5% 정도 이익이 증가를 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그 에코프로랑 포스코홀딩스는 이 업종에 빠져 있어요. 참고로. 포스코홀딩스는 철강으로 들어가 있고. 왜냐면 제가 이 분류를 이게 물론 시장에서 인식하는 부분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매출 비중을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에코프로는 좀 지주회사라서 지주회사 섹터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아무튼 그걸 좀 감안해서 보셔야 됩니다. 포스코는 철강으로 뺐고.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주가 상승률이 별로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예. 그런 부분은 좀 있다라고 좀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구나. 에코프로가 빠지니까 훅 줄겠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근데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엔 별로였는데 올해는 좀 좋습니다. 그래요. 지금 막 영업이익 마이너스고 막 그러잖아요. 적자고.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반기. 작년 3분기부터 시작돼서 올해 이제 한 상반기에 끝난다고 보는 거죠. 그래요. 근데 이게 약간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긴 해요. 음. 원래는 한 4분기가 저점이다. 그러다가 최근에 맞아요. 실적 약간 나오기 시작하니까 아니다. 1분기가 저점이다. 언제까지 또 지연될지 모르죠.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여기에서 봐서는 뭐 주의해야 되는 그런 업종에 해당되지는 않아요. 그 2차 전지 좀 다르게 봐야 돼요. 왜냐면은 앞서서 이런 역발상 관점에서 접근하는 그런 아이디어의 그 근본은 뭐냐면은 2년 이상 좋아지기 힘들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업종이 시클리컬이고 경기를 타다 보니까. 2차 전지 여기 해당이 안 되죠. 여기 성장 중이니까. 여기 계속 좋아지는 거잖아요. 대신에 계속 좋아지는 강도가 다를 뿐이지 매년마다. 작년에는 생각보다 상반기엔 괜찮은데 하반기에 꼬꾸라진 거고.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건 리튬 가격이죠. 이 리튬 가격이 아무래도 이 재고 자산 관련해서 평가 손익으로 잡히다 보니까 양극재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 가격이 빠지는 그런 가운데서는 고가에 사는 원재료가 계속해서 반영이 되면서 그죠. 그러면서 이익이 좀 박살이 나는 거고. 근데 지금 리튬 가격 추이를 보면은 일단은 계속해서 지금 횡보세예요. 지금 실거래 연속 계속해서 가격은 횡보세다. 지금 업황을 살펴보면은 이 중국 쪽 리튬 생산 업체들의 구조조정이 상당히 좀 심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조조정이 언젠가 잘 마무리가 되면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마련되어 있는 것 같고, 가격은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전기차 뭐 성장률이에요. 시장이 얼마나 성장을 할까. 이게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 그 자료를 참조해서 가져온 건데, 또 다른 그런 컨센서스도 있어요. 참고로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보수적으로 예측하는 겁니다. 그걸 좀 감안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 전기차 성장률이 2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좀 둔화되는 거예요. 작년 30%였죠. 그렇죠. 35%가 아마 됐을 거예요. 35%. 둔화된 거고, 국가별로 살펴봤을 때는 유럽이 아마 8%인가? 그리고 중국은 10몇 %, 미국이 35%예요. 미국 시장이 가장 성장률이 좋다. 다행이네요, 그래도. 이게 낮아진 거죠. 사실 원래 더 높을 걸로 알고 있었는데 미국은 2023년 기준 보급률이 한 7, 8%밖에 아직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더 성장할 여력이 있는 그런 시장이고, 다행인 것은 우리가 그래도 미국 시장에서 계속해서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최근에 GM이 실적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주가가 바닥 다지고 다시 올라오는 분위기예요. 특히나 실적 발표하고 이렇게 쫙 올랐는데, 실적은 사실 잘 나온 건 아닌데 가이던스가 시장의 그런 기대치를 어느 정도 충족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올해 전기차 20만 대에서 30만 대 정도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어떤 전기차를 생산할지 모델도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원래는 작년에 보면은 GM이 거의 한
올해 한 상반기까지 40만 대 생산하겠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아예 생산 계획을 발표를 안 했어요. 이게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시장이. 얼마나 안 좋으면은 발표를 안 한 걸까? 그러면 한 대도 생산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약간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만드는 그게 이제 가장 안 좋은 건데, 그래도 요번 실적 발표하고 나서는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다. 물론 작년보다 훨씬 낮아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는 생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시장의 반응이 중요한데 올랐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그 전기차에 대한 기대치 눈높이가 그보다 더 낮았었는데 그래도 이 정도 얘기하니까 좀 반등이 나와졌다라고 하는 부분은 약간 좀 작년에 막 뭐 투자 계획도 이연되고 뭐 신모델 출시 안 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감안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더 나빠지기보다는 그래도 좀 바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또 보여드릴 그래프는 포스코 퓨처엔과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와 이것도 12개월 선행 EPS 차트입니다. 봤을 때는 이제 주가가 이게 1년치인데 뭐 보시다시피 이때는 완전히 그냥 과열돼가지고 엄청나게 올랐던 상황이고 그 뒤로부터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죠. 근데 이때는 사실 쇼커버랑 그다음에 약간 포모 현상이 겹쳤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런 상황이 없었으면 제 생각이 한 이렇게 갔을 거거든요. 이렇게 이때 확 솟아버린 거죠. 이렇게 갔다가 그리고 빠지는 거죠. EPS도 먼저 빠지죠. 보시다시피 생각보다 전기차 업황이 심상치 않은데라고 하면서 먼저 빠진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맞았네 하면서 뒤돌아서 EPS가 훅 빠지는 거고. 그리고 바닥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쭉 올라왔는데 아니야 아직 아니야 하면서 또 빠진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요번에 또 4분기 실적 나오면서 한 번 더 빠진 거고. 근데 여기에서 이걸 이제 좀 짧게 보면 이러한데, 앞서서 제가 뭐 코스피 지수도 보여드렸고 다양한 업종의 그런 지수와 EPS 흐름 보여드렸었는데 딱 그 구간인 것 같아요. 이제 바닥 맞는 것 같은데 이제. 근데 막상 실적 까보니까 좀 더 올릴 것 같다는 훅 빠지고. 근데 또 바닥 다지고 약간 좀 스물스물 올라오다가 또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실적이 나올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긴 하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좀 그런 바닥을 잡아가는 구간인 것 같다. 셀은 좀 모르겠어요. 셀은 약간 그런 방향성이 덜 명확하더라고요. 이런 소재에 비해서, 양극재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올 만한 웬만한 악재는 다 나왔는데 여기에서 시장이 예상하지 못한 엄청 큰 한 방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바닥을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테슬라도 주가 많이 빠졌더라고요. 테슬라도 많이 빠졌죠. 그것도 이제 아무래도 미국 전기차 시장 둔화 뭐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빠진 건데, 그 GM이 좀 돌리고 했는데 이게 약간 전반적으로 다 퍼질지.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테슬라보다는 GM 전기차가 잘 팔린 게 더 우리나라 그런 2차 전지 밸류 체인에 좋긴 하죠. 그러면 EPS가 다시 좀 턴어라운드 되는 그런 걸 좀 확인하고 좀 매수 시점을 잡는 거, 이런 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주가가 더 먼저 반응할 거예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반응을 하고, EPS가 훅훅 꺾이는 구간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해당 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애널리스트들이 뭐 예상을 하긴 하지만은 그 예상의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은 최근 실적 가지고 예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예상도 하고 뭐 컨퍼런스 콜도 하고 가이던스도 미국처럼 제시는 안 하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뭐 전화하고 물어보고 하면은 또 제시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주가가 더 빨리 방향을 잡을 거고, 아마 그렇게 실적이 발표되는 날 내 예상이 맞았어. 내지는 생각보다 더 좋은데 이러면 더 난리가 오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차 전지는 이제 구조적으로 성장주인데 지금 이제 이게 데이터로 확인이 안 되니까 그렇게 계속 지연되는 건데, 이제 그런 게 이제 확인이 되고 예상이 될 때는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거다. 그렇죠. 그 시기가 뭐 그래도 올해 뭐 하반기 정도는 그래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지연되더라도 뭐 이 정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흐름을 보긴 봐야 되는데 확실히 좀 위보다는 바닥 시그널이다.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요. 저 계속 그래도 바닥권에서 이제는 거의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도 전 저점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포스코 퓨처엠을 가져온 이유는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증권가에서 그 에코프로 이슈 때문에 잘 커버리지 안해서 명확하게 흐름이 안 나와요. 얘는 이제 포스코 퓨처엠은 나름대로 이제 정확하게 좀 컨센서스를 제시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약간 방향성을 명확히 보여줘가지고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반도체는 좀 어떠세요? 반도체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구동성으로 반도체 우리 좋다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일단은 그 업종별 이익 증가율이랑 주가 변동률을 보면은 반도체 보시면은 올해 이제 4,900%. 근데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작년에 워낙 못했기 때문에 기저효과.
기저효과인데 중요한 거는 작년에 주가가 제일 좋았어요. 거의 제일 좋았어요. 네, 52% 올랐죠. 근데 제가 작년에도 이 그래프를 보여드렸어요, 사실. 그리고 제가 그래서 2023년 기준 탑픽은 반도체다 그랬어요. 반도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올해 별로 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주가도 많이 빠졌었고 등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반도체가 2023년에는 그나마 좀 편안하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좀 많이 올랐죠. 그리고 올해 컨센서스가 엄청 좋아요. 네. 그래서 살짝 부담스러운 그런 감은 없지 않아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 플러스 실적 컨센서스 추이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인데, 일단 올해 컨센서스가 지금 좀 달라져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제가 1월 15일 기준으로 캡처해 놓은 거거든요. 네. 지금 이제 2월 초니까 한 보름 만에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크게 바뀌지는 않았을 것 같고, 일단은 이게 이제 올해 34조 한다 그러죠. 작년에 이제 7조 뭐 이런 부분에서 34조 한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뭐 사실 삼성전자의 올해 이제 뭐 다 좋다라고 하니까 기대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9만 전자 넘어서 최고가가 96,800원이거든요. 그걸 넘어서 10만 전자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보시면은 현실적으로 보시면은 종전 최고가가 2021년 1월에 나왔거든요. 그때 이제 이익을 보면은 51조예요. 그때보다 안 되네. 51조. 네. 51조고 그 다음에 그 직전 최고 이익이 언제냐면은 그때 그 직전 최고가가 아마 이제 액면 분할 그 기준으로 해서는 6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때도 58조 벌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렇게 이제 뭐 최고가를 넘어서서 뭔가 더 오르기 위해서는 이익 규모가 좀 적다는 거야 지금. 턴오버 강도가 약하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2025년 그림이 뭔가 더 뚜렷해질 때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49조라고 나와 있는데 더 올라간다든지 그게 가능하다는 거고, 이게 이제 기업의 실적 관점이고 매크로도 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 2021년에는 제로금리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2028년보다 이익은 더 사이즈는 적어요. 이때는 거의 60조였고 이때는 50조였잖아요. 근데 2018년에는 금리가 한 2, 3%할 때예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봐서도 사실 이익이 그만큼 사이즈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멀티플을 더 줄 수 있는 거죠. 시장금리 자체가 이때는 제로금리였으니까. 근데 지금 금리 얼마죠? 지금 3%, 4% 하잖아요. 그러니까 2021년은 고사하고 2018년보다 금리가 높고 물론 내려가는 방향성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많이 내려봤자 한 4차례, 5차례, 그러니까 뭐 한 4% 초반에서 기준금리 기준으로 3% 후반 정도 볼 수 있는, 시장금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이미 반영을 해서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3% 후반에서 4% 초반. 그러니까 매크로도 애매하고 이익도 애매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작년처럼 그렇게 엄청나게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오르긴 오르지만은 작년처럼 그렇게 엄청나게 오르기는 쉽지 않다. 오르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는 AI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뭔가 모멘텀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원래 이제 전통 반도체, PC, 서버, 모바일 쪽 이쪽이 살아나야 돼. 이쪽이 다 같이 살아나야 돼요. 그러면은 아마 이 컨센서스 자리가 좀 더 높아질 거예요. 그러면은 확실히 좀 더 갈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멀티플 측면에서 물론 이제 금리라는 매크로 지표도 영향을 주긴 하지만은 약간 삼성전자 자체적인 펀드멘탈 멀티플을 올리는 차원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SK 하이닉스에 밀려서 HBM3 요거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물론 만들긴 만들어요. 근데 최신식을 못 만드는 거예요. 점유율을 따지면 전체 HBM 그 점유율을 따지면은 SK 하이닉스가 한 50% 좀 넘고요. 삼성전자가 30-40% 해요. 근데 최신 모델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납품을 못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미한 성과를 보여준다든지 아니면은 아이큐브라고 해서 아예 그냥 시스템 반도체랑 HBM 같이 이제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확실히 경쟁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상품을 내놔서 실제 이 빅테크 기업들이랑 거래를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날아가죠, 사실. 그래서 약간 좀 그런 상황이 좀 나와줘야 된다. 그래야지 삼성전자가 좀 유의미한 정말 9만 전자를 넘어서 최고가를 넘어설 수 있는 상황이 올 것이다. 지금 나와 있는 재료는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지금 보면은 8만 전자까지 가려다가 실적 발표하고 예상보다 안 되네 하면서 7만 초반까지 빠졌다가 지금 7만 원 초중반인데 제 생각에 뭐 현 상황에서도 8만 원 정도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근데 그 이상 8만 원 넘어서 정말 9만 가고 막 10만 가려면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나와줘야 된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말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에 대한 그 기대감이 크잖아요. 그 지금은 작아도 이제 미국의 뭐 엔비디아나 AMD가 이제 막 치고 나가면 물량도 엄청 많아지면 이제 SK 하이닉스는 거기에서 또 따라갈 것이다. 그런 논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SK 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당연히 삼성보다는 탄력이 좋겠죠. 네.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받쳐주고 그 다음에 기존의 SK 하이닉스도 사실 그냥 메모리 사이클로만 갔는데 이제 HBM이라는 키워드가 등장을 하면서 메모리가 기존의 그냥 커머디티가 아니라 약간 시스템 반도체처럼 주문형 생산 메모리가 된단 말이죠. 이건 멀티플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계속해서 이쪽이 호조를 보인다. 계속해서 이제 구매력이 있고 뭐 지금 2024년 물량은 메이드가 다 됐는데 2029년 훨씬 더 커진다. 그러면 더 갈 수 있는 거죠. 지금 PBR이 한 1점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SK 하이닉스의 역사적인 PBR 밴드를 보면은 한 2배 정도가 상단이긴 하거든요. 근데 아직 상단 아니에요. 네, 더 갈 수 있다. 네, 더 갈 수 있다. 그런 뭐 그림이 확실히 나와준다. 근데 왜 하필 PBR을 보느냐라고 한다면은 시클리컬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PR은 그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과거에 업황이 최고조였을 때 PBR이 얼마였냐, 가장 안 좋았을 때 얼마였냐, 그런 것들을 보고 대략적으로 그 밴드 안에서 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삼성전자는 정고점을 넘기가 어렵다고 보시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림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SK 하이닉스는 주가적으로 보면 이제 정고점 거의 넘지 않았나요? 저도 정확하게 이제 체크를 안 해봤는데 네.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멀티플을 상향시킬 만한 요인이 나왔잖아요. 그게 더 가까운 거죠 삼성전자보다.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그런 거죠. 네. 아 그렇군요. 이렇게 이해를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너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좀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은 네네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그러면 반도체 주식을 좀 봐야 되느냐라고 해서 봤을 때는 지금까지는 AI 모멘텀이었잖아요. 근데 기존의 그런 레거시 쪽이 안 살아나면 계속해서 AI 쪽으로 갈 건데 만약에 뭐 약간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가정을 하고 모바일이라든지 뭐 PC라든지 그쪽이 살아나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전통 반도체 쪽도 좋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보면은 뭐 디램이랑 낸드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라는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수요와 공급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은 공급단 이슈예요. 네. 수요가 막 살아나가지고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공급을 감산을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수요가 살짝 붙어준다라고 하면 이제 확 오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삼성이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가동 의무를 좀 올리겠죠. 감산했던 거를 좀 취소를 하고 슬슬 이제 생산량을 늘릴 것이다. 그렇게 해서 봤을 때 주목할 만한 그런 밸류체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좀 소외되어 있는 전공정 밸류체인 그 중에서 소재 이런 기업들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이게 이제 반도체 그 산업을 가지고 이렇게 섹터 분류를 해놓은 그런 마인드맵이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많습니다. 반도체가 되게 많은데 최근에 그렇게 막 HBM이라든지 온디바이스 AI라든지 그런 쪽에서 각광받은 섹터가 이쪽이에요. IP. IP가 이제 지적 재산권이죠. 관련해서 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시스템 미디어, 뭐 퀄리타스 반도체가 있는 거고 오사트 기업들도 좀 많이 부각을 받았었죠. 이게 후공정하는 애들이고 디자인 하우스도 좀 많이 부각을 받았었죠. 뭐 가온칩스라든지 뭐 AD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이 약간 좀 온디바이스 AI 하면서 좀 부각된 반도체 밸류체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전공정 반도체 밸류체인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소재 이쪽에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동률이 올라가면은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단가 인하 압력도 좀 줄어들고 그다음에 큐가 많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쪽에서 원래 이제 반도체에서 사이즈가 가장 큰 기업들이 이 반도체 전공정 소재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뭐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뭐 다양한 기업들 주가 많이 오르지 않은 그런 기업들 뭐 TCK라든지 뭐 동진세미캠이라든지 뭐 솔브레인이라든지 뭐 등등 이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중 몇몇 기업들은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제가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아무튼 뭐 이쪽에서 미세화는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건 맞으니까 그래서 이런 쪽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반도체 전반적으로 살아난다라고 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좋습니다.